11월 6일 멤버십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 대선 결과 지금 현재 한국 시간으로 11월 6일 오후 3시 4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AP에서는 트럼프가 지금 247 그리고 해리스가 214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나오는 걸 보면은 지금 267 트럼프, 216 해리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어서 사실상 조금 판은 기운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막판 뒤집기 변수라는 게 언제나 선거에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최종적으로 당선인 공식 발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겠지만 지금 이 판세 자체를 뒤집는다라는 게 그건 이제 이변에 해당하는 거라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방향성은 이제 트럼프 쪽으로 세팅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워낙 트럼프의 당선 여부가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현실화되면서 비트코인도 미쳐 날뛰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게 지금 사실 뉴욕타임스 홈페이지를 캡처한 건데 뉴욕타임스예요. 뉴욕타임스. 굉장히 민주당적인 성향이 강한 미디어죠. 뉴욕타임스는 누구보다 해리스의 당선을 비나이다 하는 그런 미디어 가운데 하나인데 뉴욕타임스에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95%로 지금 95% 이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게임은 끝났나 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데도 아니고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지금 대놓고 표시를 하다 보니까 국내 미디어들도 이걸 지금 받아가지고 기사화 시키고 있어요. 80% 이상으로 뉴욕타임스가 예상하고 있다, 90%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11월 6일 오후 3시 50분을 지나는 상황에서는 95% 이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되게 재밌어요. 정말 남의 나라 대선이 이렇게 재밌을 일인가? 사실 재미라는 표현이 조금 우악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불안, 또 긴장, 기대 이런 것들이 워낙 쫄깃쫄깃하게 오늘 아침부터 흘러가다 보니까 야, 남의 나라 대선이 참 이렇게 재밌다 싶기도 하고 사실 이게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이니까 트럼프의 당선을 바라는 거지만 사실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글로벌한 관점에서 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또 간단치 않을 재료들이 또 워낙 많아서 사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바라보기에는 이게 또 어렵죠. 어려운 지점들이 또 많죠. 특히 경제 환경, 중국과의 어떤 경제 리스크 이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머리가 어질어질한데 어쨌든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미국 대선이 펼쳐진 것으로 이제 기억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거는 경합주, 특히 조지아, 와 장난 아닙니다.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재밌어요. 이번 대선은 정말 미국 사회가 굉장히 크게 양분돼 있음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지금의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진보적인 정책 스탠스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사회를 병들고 있게 만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도 굉장히 많구나 라는 걸 경합주가 이런 빨간색을 보여주면서 사실 애리조나 빼고는 지금 전부 다 트럼프가 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양극화돼 있는 건 맞는데 그만큼 지금 민주당에 대한 어떤 폭발적인 불만 수위가 트럼프를 재선시킬 정도의 상황이구나. 그런 점도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역시 배팅을 할 때는 일론 머스크 따라하는 게 맞았다라는 게 또 이번에 다시 한번 입증이 됐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지막까지 조금 계속 까리까리했던 게 캘리포니아였어요. 여기가 지금 아까 제가 이거 3시 반쯤에 캡처를 한 건데
그때도 50% 개표율 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캘리포니아가 조금 두근두근한데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전체적인 사이즈를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판은 이미 결정된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스조차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95%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겠죠. 폴리마켓이 진짜 재밌어요. 이번 대선 예측과 관련해서 모든 여론조사 기관들이 다 틀렸잖아요.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지금 승리하게 생겼는데,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초박빙 내지는 해리스 우위로 나온 게 훨씬 많았으니까 결국에는 폴리마켓과 X 플랫폼, 모든 올드 미디어들을 완전히 바보 만들어 버린 거죠. 이번에 가장 현실에 근접한, 사실에 근접한, 왜곡되지 않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곳은 기존의 기성 미디어들, 신문 방송사가 아니었다라는 거. 기성 미디어들이 얼마나 왜곡되고 편파적이었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거기에 이제 신흥 주자로서 이번에 엄청 장사 잘했죠. 폴리마켓. 조금 전 상황 보니까 트럼프 당선 가능성 98.8%. 네, 이 정도 되니까 이제 뉴욕타임스와 폴리마켓이 거의 비슷하게 당선자 예측을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너무 갭이 크다 보니까 와,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길까? 승리를 하더라도 압도적으로 진짜 이길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역시나 이 돈이 걸려있는 거를 무시하기는 어렵다. 이게 단순히 누군가를 당선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내 돈을 베팅하기는 어렵잖아요. 이런 베팅 사이트에서 거기다가 탈중앙화 베팅 플랫폼, 여기다가 돈을 때려 박으면서 트럼프의 압도적인 승리를 점쳤던 그런 상황이 가장 사실에 근접한 데이터였다라는 게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선거 때마다 이게 되게 재미있는 어떤 하나의 장치, 도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선거 때는 좀 정신을 사람들이 많이 차리게 될 것 같아요. 기성 미디어들이 전달하고 있는 정보가 얼마나 왜곡되고 편파적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만든 것 같고, 지금 전 세계 모든 미디어 앱들 다 통틀어서 1등 어제 먹은 게 일론 머스크의 X 플랫폼이거든요. 그 밑에 이제 뭐 CNN, ABC, 뭐 CNBC 다 그 밑에 있어요. 사실상 이번 대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리셋의 느낌도 굉장히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조금 더 흥미롭게 느껴졌고, 이제 좀 의미 부여가 되지 않나. 그만큼 사람들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그 어느 시대보다 강력해지면서 사람들이 더 똑똑해진 거죠. 이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잖아요. 분별력 있는 정보 수용, 이런 능력들이 너무나도 강력해진 거예요. 이제 어떤 기사를 통해서 누군가의 관념과 가치 판단이 들어갈 가능성 있는 그런 기사를 통해서 정보를 수용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소스를 찾아보잖아요.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원소스를 통해서 정보를 바라보고 수용하고 해석하고,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폴리마켓,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X 플랫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이 75,000달러를 만들었습니다. 역사적인 가격. 정말 와 싶더라고요. 진짜? 와 싶었어요. 야, 지금 말하면서도 신기해요. 비트코인이 75,000달러를 찍었다는 게. 트럼프 당선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대선 당일날 이렇게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냈고, 지금도 74,000달러 중반에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야, 이거 8만 달러, 10만 달러라는 숫자가 이제 꿈의 숫자는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또 신고가를 만들어내면서 메타를 시총 측면에서 뒤집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위에 있는 게 아람코예요. 그 위에 있는 게 실버고, 그 위에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있네요. 저 위에, 제일 위에 이제 골드 있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만든 견인한 인물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라고 할 수 있고, 흥미로운 상황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인데 알트코인들도
꿈틀거릴까 말까 그러고 있죠. 아직 알트 시즌은 뭐 좀 멀었고, 가장 상징적인 이번 대선의 강력한 테마주 도치코인이 하루 사이 20% 정도 폭등을 해주면서, 하루 사이 25%, 25% 정도 폭등을 해주면서 재밌죠? 도치코인이 XRP를 뒤집었어요. 재밌는 게 XRP도 나름 이번 대선에 직간접적인, 도치코인은 이제 직접적인 수혜 종목이고, XRP 같은 경우에는 게리 겐슬러 이슈가 있어서 직간접적인 수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XRP는 안 움직이는 거 보면, 물론 움직이긴 하는데 이 상대적인 측면에서 참 아쉬워요, 이런 거 보면. 그래서 XRP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진짜 좀 많이 아쉬우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뭐 솔라나도 움직여주고 있고, 일단 대장들급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스멀스멀 비트코인이 조금 가격 발견 과정을 접하게 되면, 그때 이제 알트들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스멀스멀 알트 시즌의 포문이 열리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더리움도 7% 넘게 반등이 나왔네요. 그래서 메이저들도 잘 움직여주고 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70 탐욕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 61% 바로 밑에 자리를 하면서 3년 반 최대 시장 지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되면 이 공포 탐욕 지수는 극단적인 탐욕 단계로 이제 올라서면서 조금 더 선명하고 예쁘고 밝은 그린 존에 자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무려 뉴욕타임스조차도 95% 이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지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투자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죠. 8만 달러에서 9만 달러는 이제 현실적인 타겟 지점이 돼 버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트럼프의 주요 공약이 간단치가 않아요. 일단 암호화폐 적대적인 현 SEC 리더십 체제를 깨부수게 될 거고, 임기 첫날 게리 겐슬러 날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겐슬러가 그냥 바로 가라고 해서 집에 갈지,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임기 보장을 받으려는 시도를 하게 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대통령의 뜻은 갈겠다라는 거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외부에서 누굴 데려오기보다는 안쪽에서 뭐 헤스터 피어스나 우에다 같은 암호화폐 친화적인 지금 SEC 위원들 중에 한 명을 승진시킬 가능성,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폴리티코 같은 경우에는 한 달쯤 전에 로빈후드 CLO를 지금 하마평에 올리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이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게 아닐까 싶어요.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 자산으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트럼프의 공약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현실화가 될 것인가.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 자산으로 이제 세팅을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특히 중국, 그리고 나머지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 것인가. 무려 미국이 국가적인 전략 준비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홀딩을 하겠다라는 건데, 흥미로운 시대로 우리가 진입하는 그런 초입에 지금 자리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남아있는 모든 비트코인, 그러니까 채굴할 수 있는 모든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채굴되게 하겠다, 메이드 인 USA로 만들겠다라는 게 또 트럼프의 공약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사실상 이제 확정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실제로 공식적으로 당선 발표가 나오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떤 흐름이 펼쳐질까. 물론 중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매도 압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괜찮은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 있고, 중간중간 괜찮은 익절 타이밍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개인마다 투자 전략과 스탠스가 다르기 때문에 뭐 정답은 내가 하고 있는 게 정답이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도 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이터가 트럼프가 지금 지지자 연설을 위해서 판비치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선 승리 연설 하러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되고 있고,
플로리다 판비치에 트럼프가 리조트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자들 미팅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이미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반면 해리스는 지금 모교인 하워드 대학에서 연설을 오늘 밤에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ABC가 보도를 했더라고요. ABC는 모르긴 몰라도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ABC는 엄청 페널티를 좀 많이 받게 될 것 같아요. 대선 토론회 과정에서 진짜 너무 편파적인 토론회 진행 실력을 선보여서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정치적 편파성을 선보여서 아무튼 디즈니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말아먹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잘하는 거 열심히 잘하면 되는데 ABC를 저렇게까지 바보를 만들어 놓을 필요까지는 없는데 뭐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가만히 놔두진 않을 것 같고 뭐 어떤 방식으로든 뭔가 시도를 하지 않을까. 어떤 트럼프의 이 우악스러움 있잖아요. 이를 갈고 있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이 좀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좀 들기도 합니다. 재밌는 게 지금 상원까지 공화당이 와우 지금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습니다. 하원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아직 뭐 너무 치열하게 와씨 장난 아닌데 싶은 상황이고, 공화당은 상원 의석 100석 가운데 51석을 확보하면서 이제 4년 만에 다수당을 탈환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당선되고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싹쓸이하는 건데, 하원은 일단 조금 더 봐야겠지만 대통령 당선 플러스 상원까지 싹쓸이, 여기까지가 지금 거의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증시와 암호화폐 이런 위험자산 시장에는 굉장히 낙관적인 시나리오다 라고 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 이제 법인세 감세 실현이 될 가능성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증시도 이제 엄청 환호할 가능성이 높고, 비트코인이 지금 뭐 이렇게 날뛰고 있으니까 이미 반응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최상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진다라면 연말에 S&P 500이 6,300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미 75,000달러를 찍었기 때문에 11월에 10만 달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2013년 이후에 11월은 비트코인 평균 수익률 46% 가장 높은 달인데, 지금 가격에서 이제 46%가 오르면 10만 4천 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고 분석가 라크 데이비스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이번 달 10만 달러는 조금 빡셀 것 같긴 한데, 연내 10만 달러는 진짜 정말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가격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막 저렇게 날뛰고 있는 걸 보면, 거기다가 이번 사이클은 너무 다르잖아요. 기관 자금, 블랙록이 지금 깃발 들고 앞에서 저렇게 쌩 난리를 피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기대감이 생기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번스타인 같이 이제 이런 확신범들은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친화적인 이런 확신범들은 뭐 내년까지 비트코인 20만 달러 간다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직 지금 사실 비트코인이 이제 막 날뛰고 있는데 아직 포모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단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모 심리까지 몰아치고 한다라면 전형적인 이제 강세장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번스타인은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1월 20일까지 8만 달러에서 9만 달러, 그리고 내년 말까지 20만 달러 얘기를 했는데, 뭐 한 9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는 연말 연시 정도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이제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트럼프 당선 확정이 공식적으로 선언이 되고 1월 20일 취임식까지는 재밌는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트들도 슬슬 시동을 걸리는 시점이 또 머지않아서 찾아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또 그동안 여러 마음고생했던 게 이미 조금씩 보상받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나 뭐 어느 당이 정권을 잡든 대선 이후에는 항상 비트코인은 반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60일 정도 뒤까지의 흐름인데, 그러니까 대선 당일부터 취임식 정도까지의 기간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 이번에도 스멀스멀 가다가 한 취임식 앞두고 의미 있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과거의 패턴을 생각해 본다라면. 더군다나
트럼프가 또 중간중간 비트코인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해주면 진짜 재밌는 상황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너무 대선 이슈에 이렇게 몰입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또 놓칠 수 있는 게 중국의 상황이거든요. 중국 인민은행이 지금 유동성 공급 확대, 가속화의 어떤 상황들을 되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 31일만 하더라도 5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96조가 넘는 돈인데, 이 정도 유동성을 지금 시중에 쐈어요. 연말까지 이 3조 위안 규모를 중기 융자 만기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 차원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동성 확보 플러스 금융시장 안정, 이건 그냥 목표 자체가 워낙 선명하고 뻔한 거기 때문에 연말 연시 중국의 유동성 확대 상황까지 곁들여서 바라본다라면 암호화폐 시장은 충분히 더 재밌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의미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 트럼프가 또 전략 준비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딱 이 사인하는 순간, 그 전후 시점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챙기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